want to get off their darkest ground. But gravity pulls you straight down. Earth from a bird's eye view. 인도네시아 공화국 약칭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으며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섬나라입니다. 수도는 자카르타이며 우리나라에는 휴양지 발리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입헌 공화국입니다. 언어는 많은 섬만큼 수백 개의 다양한 언어를 가졌지만 공용어로 인니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통화는 루피아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기준 1만 루피아는 825원이며 라면 한 봉지가 1만 루피아 정도입니다. 금액지수는 2020년 기준 2달러 23센트이며 3달러 8센트의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는 빅맥이 고급 음식인 반면 한국은 패스트푸드이니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 국민의 87%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은 풍부한 목재를 생산하며 석유 산유국으로 화학, 의약품은 물론 관광업,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1차 생산 및 2차 가공업 등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왜 해외 진출을 결심했나요? 저는 산업공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경영학을 부전공하였고요. 사업을 학생 때부터 이제 하고 싶었고요. 이제 열정만 가득했었죠. 아시다시피 열정만으로는 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을 조금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조사를 했나요? 학교 게시판도 확인하고 인터넷 및 주변 선후배들한테 좀 물어봤었죠. 제가 원하는 뚜렷한 답은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잡 홈페이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월드잡에 각 나라의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그 나라가 동남아 나라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나라는 특히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5에서 6%대 하고 인구도 한 2억 5천만. 그 당시면 이제 제가 처음 해외 진출한 2014년도죠. 성장을 하는 나라라는 게 이제 확 와닿은 게 그때 한국 성장률은 한 2, 3%대, 인구도 5천만인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시장이 성장도 있고 뭔가 발전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또 찾은 연봉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랑 세후 금액으로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세후면은 4대 보험이라는 각종 세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회사에서 지급하고 저한테 순수 떨어지는 그 급여가 괜찮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도 하고 결국 이제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급여 받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 중앙시장에서 회사들은 다대 보험이라든지 세금 것들을 회사에서 제 능력을 다 빼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하고 저는 순수 300만 원을 월에 저희 팀장님께 입금 받아서 확인했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 세금도 다 좀 만내야 되고 그런 거 알고 있는데, 동남아는 연봉 계약을 할 때는 세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언어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인니어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주변에도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사람도 없었고 하니,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계셨던 부장님인데 회사에 그냥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 적응도 어려웠고 새로운 언어 익히는 데도 어렵고 회사 일도 익히는 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밤낮으로 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해서 인도네시아 언어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 이런 거 좀 한번 이렇게 코스를 들으시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 질문인데 인도네시아 언어의 난이도를 수치로 표현하면 영어를 오래 했을 때 1에서 10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1에서 10으로 봤을 때 2.5점? 비자 발급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네, 비자 발급은 쉬웠습니다. 기업마다는 다르겠지만은 제가 적는 기업에서는 한국 에이전시에게 혼전 다니고 에이전시가 이제 주한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가서 비자 발급 업무 되게 좋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비자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월드잡이 또 사이트에 비자 관련된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정말 잘 해두었더라고요. 월드잡 사이트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진출이 가지는 장점 중에 장점이 아니랄까 생각합니다. 네. 고민된 부분이라면 뭐 신라면을 얼마나 챙겨갈까? 뭐 그 정도?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는지. 제가 동남아에서 7년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4개 정도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3번 하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회사는 매출 100억에 이제 비닐백을 만드는 회사였고, 거기서 영업사원으로 2년 일했습니다. 신발 제작 공장들, OEM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포장한 폴리백, 비닐백 그거를 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출 1조 정도 규모 되는 신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고, 자재랑 관리 일까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FOB, 선화증권,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런 수출 용어도 몸소 배우면서 수출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죠. 세 번째는 매출 10조 규모의 규모가 큰 건설회사에서 원가 관리, 회계 업무 등 각종 이제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고요. 1년은 인도네시아고 또 1년은 동일 회사인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곳에서 이제 원가 사용되고 비용은 또 어느 곳에서 발생하는지, 회사 경영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었죠. 네 번째 회사는 매출 100조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딜로이트라는 컨설턴트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서 한 1억 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도요타 자동차를 벤치마킹해서 자동차 회사의 회사 규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에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퍼져가지고 가족들과 협의한 끝에 결국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이직을 많이 하셨나? 좀 부끄럽긴 하지만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조건이어가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긴 하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외 진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은데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에 2주씩 휴가 받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생활 및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듣고 싶네요. 이슬람이 90% 종교 국가고요. 직원들이 업무 중에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새벽부터 온 동네에 기도 소리가 울리고, 이런 점은 한국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데 생활하시면서 익숙해져야만 되는 필수적인 문화인 거고요. 대중교통의 발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사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보통 차량과 기사를 제공해 주나요? 대부분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기사, 개인 차량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출퇴근하는 데는 제공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사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한국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 수입된 한국 음식, 한국 식자재를 구매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식료품, 물가 이런 게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월드잡에서 해외 정착 지원금이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처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월드잡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정착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기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상주 가정부 고용시 자카르타 도시 기준 월 30에서 40만 원 정도면은 고용할 수 있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히 상주하는 가정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정부랑 기사를 고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일반적이고, 기사와 가정부 둘 다 합해서 5, 6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고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거주를 하면서 월급 한 5, 6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가정부를 충분히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며 무엇을 배우셨는지. 의료 제조 공장에서 수출입 업무 및 자재 관리를 하는 것을 배우면서 OEM 공장의 운영 방식을 배웠습니다. 발주를 받는 방법부터 생산을 해서 제품을 수출하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 플로어를 알 수 있었고요. 회사 운영에서 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세금 업무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뭐 이런 업무들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자산은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인데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계신 분들, 아니면 인도네시아 친구들, 인도네시아 직원들, 저에게는 평생 간직할 소중하고 귀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해외에서 배운 업무와 인맥 등을 이제 활용해서 현재 한국에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통 및 해외 사기업의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겪은 실무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거기서 만든 인맥으로 인도네시아에 지금도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었다면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거고요.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해외에서 느끼고 배웠으면 지금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한국 교민이 5만 명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살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패기 넘치고 열정 가지고 있을 때 그 해외에서 일을 한다. 현지인들하고 이제 문화를 누리면서 일을 한다는 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리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망설이신가요? 그렇다면은 한 발 내디뎌 보십시오. 그건 어떻겠습니까? Like a prescription drug.